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웃고 울던 그 친구가 지금도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제 살림 차리느라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몸이 아프거나 하늘나라로 먼저 떠납니다. 그러다 어느 고요한 저녁,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세상에 혼자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자식이 손님이어도 괜찮아. 친구가 남이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 있으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께 그 세 가지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드릴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지금 편한 노년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끼리만 삽니다.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자식 없이 하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원래 그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아침이면 온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부엌에서 소뚜껑 여는 소리,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 외로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언제나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벌어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 시절의 어머니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이 몸이 닳도록 밥하고 빨래하고 뒷바라지 했으니 자식들이 설마 나를 혼자 두겠어. 그 믿음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의 도리와 관습으로는 충분히 합당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철저하게. 지금의 자녀 세대는 서울, 부산, 혹은 외국에 삽니다. 직장을 따라, 배우자를 따라, 아이들 교육을 따라 제 살 곳을 찾아 떠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부모님은 혼자 남습니다. 명절이면 잠깐 왔다가 떠나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다 돌아서면 그 빈 마당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압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다 가면 반갑긴 한데 가고 나면 더 허전해. 없을 때보다 왔다 가고 나면 더 외로워.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도 닿습니까? 손님이 왔다 가면 집이 더 조용해지는 법입니다. 자식이 손님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그 조용한 집안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했던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학창시절 짝꿍, 군대 동기, 직장 동료, 동네 친구, 개 모임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소주 한 병 나눠 마시며 인생을 논하고 연애 얘기에 배꼽 빠지게 웃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시절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가면서 그 동반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몸이 아픈 친구가 생깁니다. 무릎이 나빠서 모임에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고 문자가 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친구가 먼저 갔구나. 그렇게 한 명씩 빈자리가 생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50대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며 특히 친밀한 대화 상대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마음 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친구가 있어도 문제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농담이 이제는 상처가 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말 한마디가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같이 늙어가면서 각자 자기 집안 사정이 생기고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에 허덕이다 보면 친구 걱정까지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어느새 친구는 가끔 연락하는 남이 되어버립니다. 이 씁쓸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손님이고 친구는 남이 되어버린 세상. 이게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노년의 세월을 무엇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가족도 친구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이, 그게 다야? 하고 실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건강관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몸을 얼마나 홀대했습니까? 젊었을 때는 밤새워 일했습니다. 밥은 대충 먹고 잠은 줄여가며 몸이 신호를 보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일이 먼저, 가족이 먼저,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몸은 언제나 후순위였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좀 참자, 나중에 쉬면 되지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미덕이었고 그게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몸이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릎이 쑤신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눈이 침침하다고. 이것은 몸의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편지입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아직 여기 있어. 이제라도 좀 돌봐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기 몸과의 화해라고 합니다. 몸을 적이 아닌 친구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 늙어가는 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까지 버텨준 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살 박순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이지만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어르신은 65세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식 셋은 각자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어르신은 경기도 작은 마을에 혼자 남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으셨답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밥을 차려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매일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어르신은 우연히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느낌이 뭔가 달랐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흙의 감촉, 얼굴을 스치는 바람, 코끝에 퍼지는 흙냄새와 꽃향기. 그 순간 어르신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십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나 아직 이걸 느낄 수 있구나.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서 중턱도 못 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덜 아팠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이 떠질 때 오늘 산에 가야지라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오늘을 살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아침 햇살 속의 마당을 걷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스트레칭으로 굳은 관절을 달래주기.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도, 친구가 세상을 먼저 떠나도 몸만큼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몸을 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공허한 무언가가 남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끔찍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강한 체력도, 좋은 운도, 특별한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야 할 이유, 즉 의미였습니다. 수용소를 나가면 반드시 완성해야 할 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사람, 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몸이 멀쩡해도 쉽게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80년 전 수용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평생을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퇴직 전날까지 부장님, 선생님, 사장님 소리를 들었는데 다음 날부터는 그냥 영감, 그냥 할아버지, 그냥 노인이 됩니다. 그 역할의 상실이 얼마나 깊은 공허감을 주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인 정신건강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 증세를 경험하는 남성 비율이 높으며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역할 상실과 무의미감이 꼽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자에게 구구단을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입니다. 마을 어귀 화단에 꽃씨를 심는 것도 의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혼자 오신 어르신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의미입니다. 오래전 배웠지만 잊고 있던 뜨개질로 손자 목도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살 김동수 어르신은 50년 경력의 목수셨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손이 가는 곳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고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나 같은 늙은이가. 하지만 막상 첫날 어린 아이들이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으며 작은 선반 하나를 완성했을 때, 터뜨리는 함성을 들으셨을 때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쳐야 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50년 동안 배운 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 그날 집에 오는 길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 이후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손에 힘이 생겼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가 요즘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의 힘입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시작하는 순간 의미는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생겨나는 순간 아침이 다시 아침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몸도 챙기고 의미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 번째 비밀은 어쩌면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오래 잊혀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의 이름은 내면입니다. 또는 마음의 고요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이과대학에서 1938년부터 무려 85년간 이어진 세계 최장기 인간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 불리는 이 연구는 700명 이상의 남성을 평생 추적하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내면의 안정감, 즉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루지 못한 꿈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오래,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젊은 날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에 대한 오래된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 한켠에 찌꺼기처럼 남아 가끔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몸을 아무리 잘 챙기고 의미를 아무리 찾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무거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남 고흥에 사시는 81살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40년간 남편의 힘든 술버릇과 함께 사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모진 소리를 들으셨고 고단하고 서러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은 70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르신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슬픔인지 해방감인지 분노인지 허전함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요. 그 후 몇 년 동안 어르신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노인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보내려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써보세요.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연필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글자 하나하나를 써내려가면서 처음엔 눈물이 났고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가슴이 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글을 읽으셨고 옆에 앉은 할머니들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 마음 알아.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그 억울했던 세월을 글로 쏟아내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결국 제 업보를 지고 살았구나. 나는 그래도 자식들 잘 키웠고 나는 그래도 내 삶을 살았구나.
완전한 용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시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글쓰기를 시작한 이후로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무거워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힘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기를 쓰는 것,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 자연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지나간 시간을 찬찬히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손님이 되어도 친구가 남이 되어도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몸, 의미, 내면. 이 세 가지는 사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되고 그 의미를 찾아 움직이는 과정이 내면을 단단하게 합니다. 내면이 고요해지면 몸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이 셋은 서로를 지탱하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리고 하나가 단단해지면 나머지도 따라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주변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세상에 조금씩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돌보고 의미를 찾고 내면이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납니다. 그 기운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멀어졌던 자식이 어느 날 전화를 해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겁고 힘든 사람 옆에 있기 어렵지만 가볍고 따뜻한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붙들려고 애쓸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내가 나답게 살기 시작할 때 자식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친구를 붙잡으려 발버둥 칠수록 관계는 어색해지고 내가 먼저 내 삶을 풍요롭게 가꿀 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대전에서 기공체조 모임을 이끄시는 74살 최병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할 때는 자식들도 전화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공체조 배워서 반장도 하고 여기저기서 강의도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아버지 뭐해요? 유명해지셨네요 하고 더 자주 연락이 오더라고. 그게 참 웃기면서도 그게 진짜더라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세월 자체가 이미 무기입니다. 20대는 에너지가 있지만 경험이 없습니다. 30대는 열정이 있지만 지혜가 얕습니다. 40대, 50대는 능력이 있지만 아직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60, 70, 80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삶의 전체를 보셨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몸으로 아십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그 지나간 자리에 무언가가 남는다는 것을 교과서가 아닌 살로, 경험으로 아십니다. 이 지혜는 어떤 청년도, 어떤 책도, 어떤 인터넷 검색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온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년학자 진 코언 박사는 노년의 두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의 뇌는 단순히 노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창의성,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숙성된다는 것입니다. 포도가 오랜 시간을 거쳐야 와인이 되듯이 인간도 오랜 시간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지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가장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동네 어르신에게 내미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젊은 엄마에게 건네는 그래, 잘하고 있어라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오직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직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자식이 손님이 되고 친구가 남이 되는 그 외로운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세 가지 비밀, 몸과 의미와 내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지. 아이들이 어릴 때가 좋았지. 한창 일할 때가 좋았지. 그런데 이것은 반쯤만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좋은 날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20대에는 부모님 눈치를 받고, 30대에는 직장 상사 눈치를 받고, 40대에는 자식들 눈치를 받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머니가 예전만 못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고서도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뜬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이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선물이다.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그것이 이미 선물이었습니다. 자식이 손님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남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내 의미가, 내 내면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오래된 앨범 한번 펼치기. 그 작은 것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인연이 저는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들을 듣고 내일 아침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눈을 뜨실 수 있다면 이 영상은 그것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한 노년 채널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시면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걸어온 길을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